여러분 반갑습니다. 신한수입니다. 이제 우리 이론편 마지막 강의, 압축 강의 좀 보도록 할게요. 일기문 역사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비문학 끝까지 나가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속담 그리고 고사성어는 우리 강의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일기문 보죠. 역사 앞에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기문의 특징 그리고 성격, 구성, 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다음 이 작품의 특징 좀 확인하고 작품 여러분들 내용 구성 보도록 할게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추보식 구성을 취하고 있다. 여러분 추보식 구성 자주 보게 되네요. 시간의 흐름 그리고 공간의 이동. 역사학자로서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드러나고요. 자신이 실제 겪은 전쟁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다음 문장이 정확하고 시간, 높임, 부정, 피동사동 등의 표현이 사용되었다. 네, 시간 표현, 과거, 현재, 미래, 시제, 그리고 동작상 기억나시죠? 여러분 우리 문법 할 때 높임 표현, 부정 표현, 안 부정문, 못 부정문, 그리고 피동 당하는 표현, 사동 시키는 표현들, 한국전쟁 발발 당시 역사적 사실과 글쓴이의 의견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이 정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우리 본문에서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줄거리, 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 우리 간단하게만 여러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피동 표현, 통사적 피동, 이 파생적 피동, 그리고 사동 마찬가지로 통사적 사동, 파생적 사동.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피동은 당하는 거, 사동은 시키는 거. 피동과 사동의 중요한 우리 구분? 네, 포인트 어디라고 했죠? 사동은 모든 사동사는 뭐다? 타동사다. 그래서 사동사는 무엇과 호응한다? 목적어와 호응한다. 피동사는 뭐와 호응한다고 했습니까? 주어와 호응한다고 했죠? 여러분들 이 정도 기억하시고 본문의 내용 우리 문법 시간에 다들 했던 것들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라요. 그러면 우리 제시문 보죠. 시제. 시간의 외적 위치를 보이는 것, 시점,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표현, 그리고 동작상은 완료상, 진행상. 봐요. 나 때쯤하여 밭에 나갔더니 과거 시제, 가게집 주인 강군이 시내에 들어갔다 과거 시제. 자, 이북군이 침공이어서 지금 격전 중이고 현재 시제, 진행상, 격전 중이니까요. 거리가 매우 긴장해 있다는 뉴스를 전하여 주었다. 과거 시제, 그리고 완료상이 드러난다는 거. 이 정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다음 질문 보도록 할게요. 마의 38선에서 항상 되풀이하는 충돌의 한 토막인지 알 수 없으나 사태는 비상한 것이 아닌가 싶다. 현재 시제 그리고 추측 더욱이 이북이 조국통일 민주주의 전선에서 이른바 호소문을 보내온 직후이고 그 호소문을 가져오던 세 사람이 넘어서자 군당국에 잡히어 여러분들 뭐 들어있습니까? 피동, 전미사, 시가 들어있죠? 자, 여러분들 피동이기 때문에 목적 호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잡히어, 세 사람이 잡히어 문제를 일으킨 것을 상기하면 저쪽에서 이북에서 계획적으로 꾸민 일련의 연극인지도 모른다. 계획적인 도발이란 이야기죠. 자, 현재 시대에 드러나 있고요. 평화적으로 조국을 통일하자고 호소하여도 듣지 않으니 부득이 무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북측인이 세우는 전쟁의 명분이라는 거. 여러분 이 정도 내용은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화면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글쓴이의 태도 좀 보죠. 북한의 정치가에게 역지사지의 태도를 권하는 거. 너희들도 입장 바꿔 생각해봐라. 내용 볼게요. 호소문의 내용은 세상에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으니 자세히는 모르지만 네, 이남의 정계 유인 9사람을 제외하고 통일하자는 거. 좀 당황스럽죠? 그래서 역지사지. 만약에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걸 제안했다고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은 받아들이겠냐? 못 받아들인다는 이야기겠죠.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현재 시제. 이하 9사람의 정치인에게 큰 잘못이 있을지도 모른다. 가정 현재 시제. 그러나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현재 시제. 바꿔 생각하면 역지사지. 김일성 수상이야 이북의 정계유인들을 모두 제외하고자 한다면 이남의 제안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소위 북벌을 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전쟁을 일으킨다면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을 것인가?
수긍할 수 없다. 서리적 표현이 드러나 있고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북한의 호소문에 대한 남측 태도 이해, 그리고 남한 처사에 대한 글쓴이의 태도 보죠. 온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넘어온 사람은 곧 되돌려 보내고. 왜? 사신이니까. 보라미안을 천하에 밝히는 것이 떳떳한 일이 아닐런가. 제안의 내용 우물쭈물 비밀을 붙이고 이른바 호소문을 가져온 사람들을 붙잡아서 전향시키고, 그러니까 이거죠. 북쪽에서, 그러니까 그 외교관이죠. 외교관으로 내려온 사람을 잡아서 전향을 시켰대요. 사상 전향을. 이거는 외교 관리에 어긋나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의 그렇던 대국민 선동과 그리고 비판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거. 자, 하고 나니 아무리 억지 제안을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사자, 외교관이죠. 형식으로 국경을 넘어온 사람들을 잡아서 족치는 것이 도리에 어긋난다. 앞부분은 사실, 뒷부분은 어긋난다. 의견. 자,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인도적 처사라는 것이죠. 네, 다음 화면. 그래서 국민들은 또 어떤 교묘한 고문을 했기에 일껏 결심하고 넘어온 사람들로 하여금 그토록 쉽사리 변절하게 했을까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라는 거. 미래 시제 추측, 이 정도 여러분 시제 알아두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다음 작품 보겠습니다. 네, 기사문. 자, 다메치 시대의 언어활동 김치 보죠. 재미있죠? 글의 내용도. 여러분들 표제 그리고 부제 전문 나와 있습니다. 자, 요 내용과 관련된 것들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 확인할게요. 나머지 내용들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거 중에서요, 재미있는 거 처음에 일반세균 그리고 젖산균 그리고 점차 익어가면서 텁텁한 맛 효모로 바뀌는 거. 네. 자, 매체활동 시 주의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에 담긴 정보는 단편적인 요약 정리로 스스로 상세한 정보를 찾아 제조시켜야 된다라는 거. 이걸 뭘 말하는 겁니까? 비판적인 읽기. 그리고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거,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된다라는 거. 전문가의 견해를 중간에 인용하죠. 여러분,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면 어떻게 써요? 보다 신뢰성, 자, 객관성 줄 수 있겠죠? 네, 기사 내용과 관련된 시각 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정의 방법에 따라서 내용을 전개하고 있고요. 과정의 방법 숙성 단계, 그리고 이를 통한 미생물의 맛과 김치 맛의 변화 과정을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초기 일반세균 덜 익은 거, 중기 중근 젖산균 시원한 맛, 말기 막대 젖산균 시큼털털 최후 효모 군내 난다는 거. 이 정도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전체 줄거리 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매체 언어의 특성 좀 보죠. 인쇄 매체 언어 신문기사, 그리고 방송 매체 언어 광고, 그리고 인터넷 매체 언어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죠. 여러분 이 속성은 여러분들께서 자, 내용 확인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본문을 내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서 요약한 문장들 나옵니다. 호기심을 자극해 본문 내용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봐요. 김치는 살아있다. 표제, 신문기사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제시하는 제목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부제입니다. 신문기사가 딱 이렇게 생겼죠. 젖산균이 지배하는 신비한 미생물의 세계. 그래서 표제를 보충하고요. 신문기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작은 제목이다. 처음에 생기는 일반세균. 네, 그래서 초기 일반세균 활동하고요. 잘 익었네. 그 다음에 젖산균 활동 왕성하죠. 그리고 효모에 무너지는 젖산왕구. 여러분들 비유법이 쓰였군요. 자, 어육 군내. 네, 효모 최후죠. 젖산균이 효모로 바뀌는 거예요. 점차 밝혀지는 김치의 과학. 그래서 신문기사에 수록된 주된 내용이죠. 김치과학. 유전자 해독 계기로 맛을 좌우하는 씨앗군 연구 개발 차세대 김치 연구의 과제. 그래서 여러분들 꺾은가로 친 이 기사의 전체 내용에서 본문 내용의 육하원칙에 따라서 요약 그리고 호기심을 자극해서 본문 내용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네, 다음 단락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치 과학적 연구 성과 작지만 큰 생태계이다. 김치 생태계는 우리 생태계 축소판이다. 여러분 작지만 큰 생태계라고 이야기하는데 역설적 표현이 쓰였죠? 무엇의 생태계입니까? 균의 생태계이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균, 젖산균, 그리고
효모 넘어가는 과정. 부엌만이 아니라 생물 실험실에서도 김치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김치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시작되고 있는 거 알아주시고요. 작지만 큰 생태계. 네, 역설적 표현이 쓰였죠. 작지만 크다. 미생물의 세계이기 때문에 물리적 공간은 매우 작은 것이 되겠죠. 점차 밝혀지고 있다. 그래서 독립적인 생태계 변화를 이루는 과학적 세계를 구성하기 때문에 어떻다? 큰 세계다. 네, 미생물의 세계이기 때문에 작다. 네, 그러나 크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인하대 한홍희 미생물학과 교수, 여러분들, 전문가가 나왔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객관성, 그리고 신뢰성 확보하고 있다. 자, 기사의 과학적, 그리고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것. 김치 생태계 순환은 우리 생태계의 축소판이다. 생선과 어떤 그 사멸이라는 생태계 공통점을 가진다는 점에서 김치도 독립적인 생태계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내용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다음 화면 보시면, 네, 김치 잘 익었다고 말한다. 네, 중기에 해당하죠? 김치 숙성 단계, 매콤새콤하고 시원한 김치만, 역시 마찬가지로 중기에만 젖산균들이 한창 물이 올랐고, 네, 김치가 숙성되었다는 비유적인 표현.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이제 우리 교재에 중략되어 있는데 그 뒤에 넘어가면 이제 시큼털털한 맛으로 변하게 되죠. 화정의 방법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는 거.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토종 미생물의 연구가 앞으로 연구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단순한 사실 전달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 첫 번째, 김치 미생물들이 실험실에서 조금씩 규명되면서, 네, 그 김치에 대한 과학적 연구보다 어떤 이 사랑과 정성이 강조된 편이에요. 어머니 손맛이라는 거, 요거. 자, 미생물에 의해 맛이 졸졸되는 새로운 김치 과학적 평가가 이제 가능한 것이죠. 어머니 사랑이었었는데, 네, 우수한 젖산균들을 찾아 해낸다면 앞으로 김치를 국제 식품화한다는 이야기예요. 씨앗균을 찾아내는 일, 김치의 연구 과제겠죠. 이것이 과제다라고 강조했네요. 다음 질문 보죠.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기사의 전문성, 그리고 앞으로 연구 과제를 제시해주고 있고요. 단순한 사실 전달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 미생물의 종은 지금까지 1%만이 알려져 있을 만큼 미지의 영역인 만큼 무궁무진한 생물 자원이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어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군요. 다음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음은 외국인의 눈에 비친 19세기 말의 한국 작품 볼게요. 네, 글의 특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의 외모와 서울의 지형의 모습, 그리고 빨래한 한국 여성들의 삶, 한국 여건의 모습 등이 사실적으로 모색되고 있고, 아울러 그에 대한 글쓴이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느낌, 인상도 조금씩 곁들여져 있다는 것. 대체로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고요. 한국의 문화 문물을 기록하고 있다. 네, 그러나 여러분들 내용 이따가 좀 보도록 하겠지만 중간중간에요. 네, 주관적이고 편협한 그런 어떤 시각도 드러나긴 합니다. 서구 여성의 눈으로 본 긍정적인 인상과 부정적인 인상을 곁들이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네, 다음 네 번째, 체험을 바탕으로 한 대상에 대한 세밀한 묘사와 분석적인 설명 두드러지고요. 구체적이고 생생한 묘사, 현장감, 자국문화의 기준으로 우리 풍문을 바라봄에 따라 문화적 편견, 그쵸? 네, 편견이에요. 드러나기도 하겠죠. 지필하게 된 이면적 배경,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래요. 자, 글의 구조, 전체 줄거리 여러분들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문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시문에서 한국인의 모습 나와 있어요. 유사성, 그리고 다양성, 그리고 전체적인 인상. 보죠? 유사성은 눈 모양, 피부색, 머리카락, 광대뼈, 이마, 귀, 손, 발. 다양성은 얼굴색, 코, 머릿결, 수염, 입, 눈동자, 색.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잘생긴 인종이다. 봐요.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외국인들이 사람들을 식별하기 힘들어 괴로움을 겪는다. 네, 자국 문화 중심으로 편협한 문화관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도 서양인들에 대해서 구별하기 힘들다 이런 것들. 한국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다. 다행인가요? 아닌가요? 잘 모르겠네요.
한국인의 모습이 다양하다, 각양각색이다, 그래도 식별이 쉽다. 네, 내용들. 콧등이 넓고 콧구멍이 벌어진 뭉툭한 코를 한 사람은 물론이고, 네, 뭐 주모코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내용들이 있어요. 자, 읽어보시고. 머릿결 또한 다양하여 철사처럼 뻣뻣한 경우도 있고, 네, 촉각적 비유를 했네요. 비유법 쓰였고요. 비단처럼 직유법 쓰였네요. 부드러운 경우도 있다는 거. 이렇게 다양하다. 네, 그래서 구별하기 쉽다. 다음. 한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드러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구강이 드러나도록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 사람들의 볼품없는 외양.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유기성, 그러니까 어떤 그 인과적 성격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공정성이 결여된 편견을 지니고 있다는 거. 이런 내용이네요. 입이 크고 입술이 도톰한 경우도 있고요. 평민층의 입술 모양을 말하는 겁니다. 작지만 윤곽이 뚜렷하거나 입술이 얇으면서 맵시는 경우 양반층의 입술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유기성 부족하고 그리고 공정성이 결여된 표현이라는 거.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 한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예요. 네, 유기성이 결여되어 있고요. 특히 양반들에게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네, 이런 것들. 계층적 선입견을 말하는 것이죠. 뭐 양반은 이렇다, 또는 뭐 그 양반이 아닌 사람들은 뭐 저렇다. 이런 편견들, 공정성도 결여되었고요. 그래서 서술자의 시각이요. 평민에게는 부정적이고 양반에게는 호의적인 어떤 서술 시각이 드러난다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마. 자, 마치 유행이라도 따르듯이 높이 솟아있고 이지적으로 보인다. 귀는 균형이 잡혀있다. 평상시 표정은 얼뜬 듯 하면서도, 네. 자, 명랑하다. 사람들의 전반적인 신체 형상 나와 있고요. 특히 잘생긴 사람들의 경우에 힘이나 가능 의지보다는 지적 청명함이 더 돋보이는 인상을 준다. 한국 사람들은 분명히 잘생긴 인종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잘생긴 인종에 관련된 진술들 종전 화면에서 이마의, 그리고 귀의, 그리고 신체 형상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죠. 전체적인 인상 요양, 긍정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 다음 제시문 보죠. 식사문. 여러분들 식사문이라는 것은요, 식을 거행할 때 쓰는 글이에요. 그래서 식사문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의식을 거행하는 경우 어떤 경우들이 있습니까? 뭐 예를 들면 취임사 또는 퇴임사,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많겠죠? 이런 상황에 적절한 어떤 그 글의 형식을 말하는 겁니다. 자, 효과. 그러면 이러한 식사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보죠. 자, 식사를 듣는 과정에서 슬픔과 아픔은 승화되고 기쁨과 즐거움은 고양된다라는 거. 더욱 모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의 가치를 지향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도 한다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사문의 종류, 기념사, 그리고 축사, 넘어서 환영사와 환송사, 취임사, 뭐 조사,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런 식사문 작성할 때 주의할 점, 그리고 작성 요령들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국제연합사무총장, 여러분 뭐예요? 취임사죠. 국제연합 사무총장 누굽니까? 반기문 씨죠? 반기문 총장. 자, 봐요. 핵심정리 내용. 국제연합 사무총장으로서의 포부와 다짐을 드러내는 말들이 있어요. 포부만 잠깐 볼게요. 국제연합 사무에 대한 경의, 그리고 핵심 과제, 회원들국들 간의 새로운 관계 정리를 위한 협조, 그리고 의무 이행과 자세. 이런 내용들이 핵심적으로 드러나 있다는 거 본문을 통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보죠. 선서의 내용.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엄숙하게 선서한다. 위험 있고 정중하게. 네, 선서. 국제연합이 아닌 외부의 지시는 구하지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네, 부당한 압력이나 요청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다음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인사말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인사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식의 상황을 고려한 표현상 특징 보죠. 청중에 대한 정중하고 품위 있는 표현. 그래서 존경하는, 친애하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존경하는, 친애하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사회, 신탁통치 이사회, 네, 국제연합의 총회 밑에서 신탁통치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기구를 말하는 거예요. 인사말이 드러나 있고요. 뭐 다른 커다란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 볼까요? 의식의 상황을 고려한 표현상 특징, 진심에서 우러나온 진지하고 간곡한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 항상 명심하겠습니다. 네, 간곡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죠? 다음, 의식의 상황을 고려한 표현상 특징이 뭐죠? 청중을 집중시키기 위해 호명하는 말을 사용했다. 네, 코피아난 사무총장님이라고 했군요. 호명하는 말을 통해서 청중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한 말 나왔고요. 다음 화면 볼게요. 네, 평생의 국제적 공무에 몸바쳐온 전 사무총장님의 헌신에 찬사를 보냅니다. 자, 공무라는 거, 뭐 어떤 그 공적인 인물을 말하는 것이고요. 여하튼, 그래서 국제연합의 헌장의 항구적 목표와 원칙에 매료된 전 세계의 많은 젊은이들은 여전히 이 거친 길을 걷기, 네, 국제연합 사무국이 직원이 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군요. 자, 연합에 대한 자부심이 드러나 있는 단락이에요. 특별하게 어려운 내용들은 없습니다. 다음 볼게요. 의식의 상황을 고려한 표현상 특징 보죠. 청중을 집중시키기 위해 호명하는 말을 사용했다. 아까 이러면 코피아난 사무총장님 나왔죠. 여기는 존경하는 대표단 여러분. 이런 표현 나왔어요. 자, 봐요. 존경하는 대표단 여러분. 네, 또 호명하고 있군요. 국제연합 사무국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자신임을 감을 공고히 하는 일입니다. 사무총장으로서의 핵심 과제 첫 번째, 사무국 직원들의 재능과 기술을 발전시키고 경험과 전문성이 최대한 적절히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인력관리와 경력개발의 체계를 개선하고 훈련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부분 핵심 과제의 첫 번째 과제의 실천 방법이 나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볼까요? 실천하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국제연합이 수행하는 범세계적인 역할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국 직원들도 기동력을 강하고 다양한 능력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유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네요. 다음 지문 보죠. 의식의 상황을 고려한 표현상 특징 보죠. 진심에서 우러난 진지하고 간곡한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 여러분 조금 전에 항상 명심하겠습니다 있었죠? 제가 먼저 솔선수범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네요. 제가 먼저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진지하고 간곡한 마음이 담긴 표현. 자, 앞으로 다시 넘어와서 국제연합의 윤리적 기준을 최고 수준 높일 것입니다. 두 번째 핵심 과제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하의 문장은 핵심 과제를 실천하려는 이유가 나와요. 봐요. 명성은 국제연합이 귀중한 자산 중 하나이지만 가장 실추되기 쉬운 것입니다. 국제연합 헌장은 자국 사무직원에게도 고도의 효율성과 역량 그리고 정직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예요. 자, 저는 우리가 이 기준에 부응하고 있다는 명성을 높일 것이고 이를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실천 방법이죠. 여러분 앞에 문장은 실천 방법 나왔고 이유 나왔어요. 여기에는 이유 나오고 실천 방법 나왔죠. 밑에 우리는 회원국들을 더 잘 살필 수 있고 회원국들은 국제연합을 더욱 신뢰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그래서 두 번째 핵심 과제의 실천 방법이 나왔어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 의식의 상황을 고려한 표현상 특징. 여러분 아까 호명했죠? 코피아난 사무총장님, 존경하는 대표단 여러분, 의장님, 내외기빈, 그리고 신사숙녀 여러분. 네, 호명했죠? 우리는 허심탄회하게 진심을 말하는 것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허심탄회, 거리낌 없고 솔직하게 말한다. 다음 화면 봐요. 의식의 상황을 고려한 표현상 특징 또 하나 나왔어요. 저와 함께 하기를 요청합니다. 뭐? 진심, 진지, 간곡. 이 부분이죠. 열린 마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동료들과 회원국 모두에게 이제 이러한 정신으로 함께 하기를 요청합니다. 솔선수범하겠습니다. 함께 하기를 요청합니다. 항상 명심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자, 다음 화면 봐요. 만일 우리가 일부의 그 특정 세력이나 힘 있는 국가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자, 이런 사람들을 또는 이런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 절박한 처지를 무시한다고 하면
세계의 시민들은 더 이상 국제연합을 존중하지도 용납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하면 더 잘할 수 있고요. 더 잘해야만 합니다. 인류의 미래는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뭐에? 회원국들과 맺은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자, 다음에 볼게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신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국제연합 사무국에 대한 신뢰를 말하는 것이죠.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사무총장으로서의 의무 그리고 그에 따른 자세를 다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질문 보죠. 의식의 상황을 고려한 표현상 특징 또 하나가 나왔네요. 자, 여러분 요거 아까 명심, 솔선수범, 함께하기를 요청합니다. 저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진정 하나 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네, 하나가 된다면 특별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군요. 자, 여러분들 취임사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 규약문을 보죠. 자, 13문 그리고 규약문, 14문이라는 것은 아까도 설명했지만 어떤 그 의식을 거행할 때 규약문이라는 것은 약속, 규약, 약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종류는 조례, 협약, 이용약관, 규정, 계약서, 회칙, 향약 이런 것들이 있죠. 조례는 국가연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그리고 협약은 국가 간 약속, 인권규약, 선언, 협약, 이용약관, 네, 회원 가입할 때 동의해야 되는 것들, 이용약관 이거 강제조항들이죠. 규정, 학교 규정, 계약서, 고객과의 계약서, 회칙, 친목 단체 회칙, 향약, 향촌의 규약 이런 것들. 자, 의미 그리고 작성 요령들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찬가지로 자, 여러분 작성 내용 그리고 특징, 형식상, 내용상 특징 이런 식으로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확인 꼭 여러분들 화면 정지시켜 놓고 하세요. 자, 인권규약 보죠. 규약문이죠. 네. 인권규약 전문의 핵심 내용이 들어있고요. 당사국은 인류 고유의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가 됨을 고려한다는 것. 이러한 권리는 인간이 고유한 존엄성으로부터 유래함을 인정하고요. 자유인간의 이상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뿐만 아니라 시민적 그리고 정치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경우에만 성취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는 것. 그리고 인권과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 그리고 준수를 촉진한 국가의 의미를 고려하고요. 개인은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 증진, 준수를 위하여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고요. 본문 봐요. 자, 조문 나와 있습니다. 규정이나 법령 등에서 조목으로 나누어 적은 글. 자, 53개의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념어, 요게 중요하고요. 다른 내용 중요한 내용 없어요. 넘어가죠. 인권규약 일부 조항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의 개념, 그리고 자결권의 개념, 권리를 가지는 주체로 남자, 여자, 어린이, 노인, 장애인을 보는 모든 사람, 그리고 자결권이라는 거, 자기와 관련된 일을 스스로 해결하고 결정할 수 있는, 네, 권리. 그러니까 주체적인 권리를 말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주체적 권리를 가진다. 개념어가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한 당사국들의 의무를 말하는 것이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 다음, 법 앞에서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 법인격이에요. 법인격이라고 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해 자의적이나 불법적으로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 일정한 질서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하지 않을 권리,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권리, 네, 어떤 그 예외나 제한 없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라는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것. 권리 행사에 따라 책임과 의무가 있죠. 자, 이런 내용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각 나온 거죠.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권리를 행사하는 데 따른 책임과 의무. 마찬가지로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마찬가지로요.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따른 의무. 여러분, 우리 항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권리에 합당한 의무를 우리가 준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의무를 준수했을 때 권리를 우리가 또한 요구를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 자, 다음 보겠습니다. 16조.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 자, 이 모든 사람들을 불문하고 법인격을 향유하고요. 그리고 포기되거나 박탈될 수 없음을 말한다. 평등적인 어떤 그 권리. 다음 봐요. 자, 본문2 17조에서 말하는 간섭. 자, 사생활, 간접, 가정, 주거, 통신에 대한 간섭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자, 뿐만 아니라 국가기구에 의한 것도 포함되고요. 국가기구에 의한 간섭은 규약의 규정과 목적에 부합하는 법률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거. 그래서 국가기구가 사생활, 가정, 주거, 통신에 대해서 간섭할 수 있는 경우, 이럴 경우에만 어떻다? 정당화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 밑에 봐요. 간섭을 하지 않을 책임이 있고요. 그리고 금지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갖추어야만 하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 전부 다 무엇이다? 당사국의 책임이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 화면 오른쪽 보죠? 7조의 17조에 제시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조건과 당사국의 의무는요. 국가가 개인의 어떤 이 자유를 간섭하고 제한할 수 있는 경우. 이런 것이죠. 규정과 목적에 부합하는 법률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한정한다라는 거. 그래서 개인의 간섭을 하지 않아야 하고요. 개인이나 법인의 부당한 간섭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는 거. 네, 당연한 이야기들이죠. 자, 17조 통신비밀의 구체적인 사례. 모든 통신의 검열, 도청, 방해, 감시, 무단 녹음을 금지한다는 거. 개인의 주거 수색은 필요한 증거를 찾기 위한 경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영장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죠. 아무리 수사기관이라 하더라도. 신체 수색 시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한다는 거. 그리고 통신의 비밀, 통신에 대하여 불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말합니다. 통신의 비밀, 네, 받지 않는다는 조항. 통신은 어떠한 방해나 검열도 받지 않고 교환될 수 있어야 한다. 도청, 방해, 감시,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전자장치나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감시나 전화, 전신에 대한 방해, 도청, 대의 무단 녹음, 금지. 개인의 주거를 수색하는 것도 필요한 증거를 찾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고요. 법원에 영장 있어야만 하죠. 신체의 수색은 개인의 존엄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맺은 말. 시민적 그리고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 가입하면 당사국은 바로 규약상의 권리를 실현해야 한다. 즉, 당사국은 자국 영토 내에 있으며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규약상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거. 규약상의 권리 실현 및 존중에 대한 의무예요. 바로 그리고 미치는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주체들 그리고 대상이. 자, 자국 영토 내에 있으며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규약의 권리를 지니는 대상을 말하는 것이죠.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규약의 조건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밑에 보도록 할게요. 또한 각 당사국은 규약상의 권리가 기존의 국내 입법이나 기타 조치에 의해 아직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고 규약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효과적인 구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거. 네, 여러분들 규약상의 권리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 그리고 시행 의무를 말하는 것이죠. 다시 올라가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거. 당사국의 시행 의무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규약상 권리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효과적인 구제 조치, 네, 시행 의무, 두 번째 의무를 말하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군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전체 15강에 걸쳐서 내용 요약 압축 강의 해드렸습니다. 앞에 문법 강의 그리고 그 뒤에 문법 이후에 우리 교과 과정에 나오는 개별적인 현대문학 그리고 고전문학, 비문학 작품들에 대해서 정해진 제한된 우리 강의 내에서 빨리빨리 그리고 압축적으로 전개해 드렸습니다. 좀 더 여러분들께 많은 내용 전달해 드리고 싶은 마음 많이 있었지만 자, 여러분 우리 물리적인 시간의 한계로 여기까지 이렇게 딱 정리하고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배우신 내용들만 정확하게 복습하신다면 검정고시 무난하게 아주 훌륭한 성적으로 통과해서 합격, 자격 취득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감사합니다. 신한수였습니다.